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를 시장에 풀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위장 자회사를 세워 4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습니다. 해경이 전현직 임직원들을 입건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광주항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현대차 노사에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대 규모의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쌀값을 잡기 위해서 재고쌀 5만 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아니라 농민을 잡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등은 사실 왜곡이라며 오히려 쌀 목표 가격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마트. 쌀 10kg이 3만 1,000원부터 최고 4만 9,000원까지 다양합니다. 현재 쌀 한 가마니인 80kg 기준 산지 가격은 19만 3,000원대. 전달에 비해 5%,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24% 이상이 상승했다는 보도 등이 쏟아졌지만 지역 소비자들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사면 괜찮은데 농촌 사람들 너무 고생해. 돈도 나오도 안 하고. 농민들이 살아야지 이 사회가 좀 먹거리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달 초 오른 쌀값을 잡겠다며 2017년산 비축미 5만 톤을 연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 당정 협의회를 통해 쌀 목표 가격도 19만 6천 원으로 결정하면서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 쌀 80kg이 17만 5천 원이었던 점을 토대로 5년이 지난 현재 18,000원가량 오른 것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1kg를 밥을 하면은 10그릇이 나옵니다. 1kg 밥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1kg 우리가 3,000원 주장한 것이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240원, 250원. 농민들은 비축미 방출을 중단하고 쌀 목표 가격을 24만 원으로 보장해달라며 오는 21일 서울 민주당사 항의 방문 전까지 전남도당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GS칼텍스가 특정 업체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GS칼텍스의 위장 자회사였습니다. 그동안 무성했던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GS칼텍스가 예선업체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 2009년부터 제기됐습니다. 여수광양항으로 가는 중대형 유조선은 부두에 접안할 때 예인선의 도움을 받는데 GS칼텍스가 자사 원유부두에 입항하는 유조선을 예인하는 일을 남해선박에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수광양 지역 예선업체들은 GS칼텍스가 정유사는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GS칼텍스는 남해선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부인했지만 해경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2009년 해상 운송업체인 S사를 인수했습니다. 남해선박은 해당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예선사였습니다. 예선업 등록을 금지한 현행법에 위반되자 GS칼텍스는 회사 두 곳에 자금을 빌려줘 주식을 매입하게 한 뒤 해당 예선사는 A사와 B사의 소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법 위반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수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남해선박 등 일부 업체에 340억 원 상당의 연료도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해선박이 금융권 대출 과다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선박 건조자금 70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남해선박이 다른 업체로부터도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에 있는 해운 대리점들은 비예선사가 대형 정유사의 일감을 받고 있다는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들도 비예선사에 일감을 줄 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다운시킨다든가 일감을 더 준다 하든가. 한편 여수 지역의 또 다른 예선업체와 해운 대리점 각각 두 곳도 예인선 배정을 청탁하는 대가로 4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남해 선박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GS칼텍스 전 본부장 64살 김모 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예선 배정을 청탁한 예선업체 대표 2명과 해운대리점 대표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폐암에 걸린 이들이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폐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이나 검진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27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서필원 씨.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지 10달 만에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통지서가 날아오자 치료비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산재 받을 줄 몰랐는데 받으니까 좋죠. 내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앞으로 또 그 후배들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은 서 씨의 근무 환경과 폐암 발병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맨손으로 유리와 성면 등을 해체해왔고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디젤 차량 배기가스에 오랫동안 노출돼 왔다는 게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서 디젤 차량 배기가스 등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20년이면 충분한 근무 기간이어서 폐암의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승인되었습니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들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광주 전남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과 건강검진이 개선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번에 산재 승인을 받은 또 다른 미화원 황기선 씨는 폐암 말기로 생명이 위독합니다. 황 씨 가족들은 산재 승인이 난 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그동안 폐암을 발견해내지 못한 평범한 건강검진 체계가 원망스럽습니다. 특성검진 같은 그런 PCT 같은 그런 검진만 좀 받았다고 하면 일찍 발견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아쉽고, 처음에 그런 일도 좀 못했으면 좋겠고. 올해 근로복지공단에 폐암에 걸려 산재 신청을 낸 환경미화원은 전국적으로 7명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실태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 문제, 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이슈로 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력거래소가 사상 최대 규모로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에너지 공기업들도 한동안은 매년 2,000명 규모로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들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계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전력의 심장부 전력거래소가 사상 최대 규모인 80여 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인재 선발 방식은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해서 지원자의 인적 사원과 신상 등을 최종 합격자 발표 때까지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학벌 등 스펙이 아니라 직무 관련 능력만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출신자는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인재들을 잘 우리 채용을 해서 잘 육성을 하고 또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과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전력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단계부터 인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보니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면접에서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직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그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지를 이렇게 잘 숙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향후 3, 4년 사이 연간 2,000명 안팎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대차 노사 양측에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 산업 부진 해소 등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현대차 근로자들에게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현대차 사측에도 이 사업에 희망을 거는 광주 시민과 지역 근로자들을 생각해 투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만 타결되면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공공주택과 생활 편의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퇴진 문제를 놓고 조선대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는 오늘 발표한 결의문에서 총장의 거취는 대학 자치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교육부의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강동원 총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학생과 동창,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강동원 총장의 임기를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내일 교수평의회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지가 광주 전남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교육부가 보낸 문제지는 오늘 광주시 교육청에 도착해 보관에 들어갔는데 수능 문답지는 모레 오전 해당 고사장으로 일제히 보낼 예정입니다. 내일은 고사장별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문제의 핵심이 뭔지 잘 파악해서 정답을 잘 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험에 잘 응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보 전 보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도합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택을 지으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특정 업체의 용역을 밀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까지 더하면 이 전 군수는 모두 20년을 구형받은 셈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명규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액을 벌게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한 47살 이모 씨 등 3명을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가상화폐 운용법인인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아 추천 대가로 모두 17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입니다. 비트커넥트는 올해 1월 법인이 폐쇄되면서 이들을 통해 투자한 250여 명의 투자자들은 65억 원가량을 손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조만간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여부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가운데 특별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감사의 성격을 띱니다. 이번 조치는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무처장 채용규정 위반 의혹과 매점 불법 운영, 감사자료 허위 제출, 고위직 갑질 논란 등이 중점 지적된 데 따른 겁니다. 광주시가 유치한 기업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 정무창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229개 업체와 투자 협약을 했지만 실제 투자는 123개 업체로 53.7%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약 대비 투자액은 29%, 고용 인원은 24%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